이른 아침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한옥마당에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와 부엌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새벽 시장의 찬물에 오래 잠겨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니 묵직한 피로도 견딜만하다고 느꼈어요. 성구는 부엌 한가운데에 팔짱을 끼고 서서 재료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나이를 먹은 어깨는 예전만큼 똑바로 서 있지 못했어요. 성구 영감, 올해는 음식 좀 줄이면 안 되겠소? 우리 몸도 생각해야지요. 말순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성구는 바닥에 놓인 무 한 단을 살짝 발로 밀며 중얼거렸어요. 제사상은 정성이지. 줄이면 조상님들 서운하실 거야. 수지는 부엌으로 들어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둘 사이에 섰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녀도 오늘만큼은 떨리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아버님, 은채 숙제도 도와줘야 해서 조금만 줄여도 어때요? 그래도 마음은 같잖아요. 성구는 곧장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에는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위험을 잃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너희 젊은 것들이 고생을 알아? 옛날엔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 은채는 마당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는 엄마 옆에 붙어섰어요. 작은 손이 수진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엄마 나도 도울게. 은채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수진은 딸을 감싸 안고 부드럽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과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은채가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남편도 버티게 하려면 오늘 하루를 잘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수는 부엌칼을 검은 숫돌에 몇 번 문질러 더 날카롭게 만든 다음 생선 비늘을 차분하게 긁어냈어요.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어조를 흉내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어진 제사의 무게는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었어요. 성구는 천천히 상을 펼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순서대로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제사상 앞에 서면 마음이 다잡힌다고 느꼈어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의식을 흐트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떡을 쪄 올려놓고 은채에게 절하는 법을 다시 알려주었어요. 은채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따라했지만 시선은 항상 할아버지에게 가 있었어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마당으로 나가 작은 화분의 먼지를 털어내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흐린 겨울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치지 않고 따뜻하게 하루를 마치기를 빌었어요. 성구는 부엌에서 다시 한번 재료를 살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남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책임감과 불안이 서로 얽혀 있었어요. 말순이 그의 엉덩이를 살짝 밀며 자리를 정해주자 성구는 그제야 작은 미소를 보였고 이따금 이렇게 웃기도 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떠올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갈등은 물 아래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끝까지 말을 다하지 못했지만 오늘만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오전 해가 조금 올라오자 부엌의 온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말수는 손등에 맺힌 땀을 닦으며 들기름을 팬에 두르고 나물을 볶았어요. 수지는 준비한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놓고 조용히 손놀림을 이어갔습니다.
은채는 어른들의 발밑을 피해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감자를 씻었어요. 다들 말없이 움직이지만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묵직하게 퍼져 있었어요. 성구는 한쪽에서 젓갈 냄새를 맡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간을 본 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어디선가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술해? 젓갈간이 다 틀렸잖아. 성구가 상위에 놓인 그릇을 손바닥으로 밀어냈어요. 물과 양념이 함께 쏟아지며 바닥이 젖었습니다. 진호는 밖에서 들어오다 그 장면을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버지, 손으로 상을 치면 어떡합니까? 엄마도 힘든 거 모르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구는 고개를 획 돌리며 아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손가락은 멈추지 못하고 발판을 두드렸어요. 입만 살았지 손은 안 움직이니 말이야. 분노와 서운함이 섞인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수지는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다리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레 진호의 팔을 잡았어요. 진호 씨, 잠깐 나가서 숨 좀 고르자. 그녀의 말은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말수는 엎어진 반찬을 허리 굽혀 주어 담았습니다. 두 손에 묻은 찌개 국물을 닦아내면서도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화를 다독이고 싶었지만 오래된 습관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은채는 물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두렵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엄마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작은 체구가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은 말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참아왔던 기억이 순간마다 되살아나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는 가슴속 분노를 사귀며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다시 눈을 뜬 진호는 아버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부엌의 공기는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구는 여전히 등을 펴고 서 있었지만 방금 전처럼 큰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의 눈앞에 아들의 낯선 표정이 오래 남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바닥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오늘만큼은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뒷문을 조금 열어 차가운 바람을 들였습니다. 숨을 다시 고르게 하려는 작은 행동이었어요. 은채는 그 바람에 몸을 떨었지만 끝내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어른들이 견디는 무게를 조금은 도와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 장면은 오래된 갈등이 한 번 더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와 부엌 구석구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족은 제사라는 빛나는 의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를 맞닥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슴속에서 작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어둠이 가득 내려앉자 한옥의 거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켜졌습니다. 말수는 작은 방석 위에 조용히 앉아 손에 쥔 뜨거운 차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어요. 그녀의 어깨는 하루 종일 긴장으로 뻣뻣해졌지만 가족의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문살을 흔들어 낮의 불안함을 다시 들춰내고 있었어요. 말수는 깊게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구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사나? 나도 마음이 찢어져.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성구는 거실 구석에 기대 앉은 채 말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말로 꺼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굳은 주먹을 펼쳤다 쥐었다 하며 오래된 습관처럼 입술을 깨물었죠. 나도 몰라. 얘네가 어릴 땐 이래도 따라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어요. 거실 문틈에서는 작은 그림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대화를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문틈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곤 했어요. 영아는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녀의 말에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영채는 아버지를 향해 대담하게 나섰습니다. 아빠,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알아. 하지만 소리 지르면 더 힘들어. 우리도 컸잖아. 이제 얘기로 풀자.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구는 딸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성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같이 행복해야지. 힘들어도 서로 믿고 기다리자.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성구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서 있을 것을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있을 시간, 한옥의 안방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접어둔 이불 위에 기대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긴 숨을 쉬었어요. 낮의 소란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진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낮보다 더 처져 있었고 손에는 아직 풀지 못한 긴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 옆에 앉아 한참이나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수진은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수진아,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던진 숟가락에 얼굴 맞은 적 있어. 진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오랜 상처가 다시 솟구치고 있었어요. 수지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겹쳐 가슴이 꽉 막힌 듯 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큰 소리 나면 몸이 굳는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동정, 그리고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어린 시절부터 눌러온 감정이 함축되어 있었어요. 그는 오늘 낮 아버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린 날의 공포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은채한테 그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진호가 다시 말했어요. 그의 시선은 방 한쪽에 놓인 딸의 교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수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진호가 아버지 앞에만 서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봐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고 이제야 진호가 마음을 열자 따뜻한 위로를 건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 둘이 앞에 서보자. 도망만 치지 말고. 수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용기를 나누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진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달되자 그의 굳은 손도 조금씩 힘이 풀렸어요.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이제는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스르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랜 장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호는 오늘 밤 스스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다짐을 쌓아 올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남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어요. 진호 씨, 우리 둘이서 은채 지키자. 아버님도 바뀔 수 있게 도와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진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변화를 선택하겠다는 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라는 말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온기가 차올랐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손을 잡고 앉아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침이 밝으면 또다시 아버지의 고집과 분노가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앞을 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밤은 진호에게 아버지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수진에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깊은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의 조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얼마 남지 않은 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도 안방에서는 아직 낮은 말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작은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다 손을 멈추고 성구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어요. 그는 방문을 닫지 않은 채 의자에 걸터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하루 동안 긴장했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성구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함께해 온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어느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싸우고 화내는 모습만큼이나 새벽마다 열심히 일하던 모습도 뚜렷이 떠올랐습니다. 성구야, 당신이 그렇게 화내는 건 혹시 자식들이 떠날까 두려워서 그런 건가?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성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오래된 문을 열어요. 젊을 때 제대로 벌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어.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마주 비벼보며 거칠어진 피부를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가장으로서 무게를 혼자 감당하느라 가족에게 마음을 나눌 여유가 없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말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성구의 긴장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준 건 많잖아. 이제는 손 놓고 애들 말도 들어줘. 말순의 말은 나무가 오래 자라 큰 그늘을 들이우듯 진득하고 따뜻했어요. 성구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내 손이 너무 무거웠나 봐.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이었고 동시에 바뀌고 싶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말수는 손을 뻗어 창문을 살짝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였습니다. 겨울밤의 냉기가 뺨에 닿자 그녀는 마음도 함께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성구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힌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순간들, 허리 통증을 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던 날들, 그런 고생이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상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표정에 나타난 변화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자존심만 앞세우는 대신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내일은 말 밀지 말고 손잡고 앉아보자. 은채가 우리 보고 있으니. 말순이 말했습니다. 성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내일은 다르게 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시간의 흐름을 느꼈어요. 다시 돌아올 새벽을 기다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식구, 제발 다치지 말게 해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성구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성구는 아내의 믿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아들에게 또 화를 내면 어젯밤 말이 모두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달라져 보자고, 손을 올리기 전에 마음속부터 바꾸자고 말입니다. 밤은 조용히 깊어졌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하루를 두려워하는 대신 함께 버텨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싹 텄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게 된 밤이었습니다. 제사 아침 한옥마당에는 서늘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해가 막 떠올라 지붕 위로 빗줄기를 들이울 때 집안은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새벽부터 국을 끓이며 나무주걱을 천천히 저었고 수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성껏 정리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은채는 작은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할머니 곁에서 상을 닦았어요. 잠시 후 진호가 방에서 나와 아버지가 선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구는 제사상이 놓일 자리를 둘러보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지난밤 다짐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지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진호는 깊게 숨을 고르고 아버지 앞에 섰어요. 손끝에 땀이 맺히는 것도 느꼈지만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는 소리 지르거나 손 올리면 제사 안 지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춰 섰어요. 성구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아들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감히 아비한테 그런 말이 나오냐? 그의 음성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몸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지는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손을 모은 채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진호 말 들어주세요. 우리도 웃으면서 상 차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굳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말수는 잠시 동안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성구가 다시 손을 들어 상을 밀어버릴까 두려워졌지만 동시에 지난밤의 다짐을 떠올려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은채는 긴장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우리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온 집안에 맑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성구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은채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손을 잡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마주하자 성구의 가슴 속에 있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진호는 아버지의 움직임을 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순간을 놓치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러나지 않길 바라면서도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길 바랐어요. 수지는 조용히 아버지의 옆으로 다가가 제사상의 노일 박공기를 들었습니다. 그 손길은 흔들림 없이 부드러웠고 아버님이 마음을 다잡을 시간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말수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든든함에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전했어요. 성구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지켜보자. 손을 내리지 말자. 그는 눈을 뜨고 가족을 바라보면서 손등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오늘만큼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쓰이고 싶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움직임이 돌아왔어요. 말순과 수지는 상에 놓을 그릇을 묵묵히 정리하고 진호와 은채는 함께 접시를 닦았습니다. 성구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아침 공기 속에는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보다 서로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웠어요. 가족은 아직 어색한 마음으로 움직였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모습으로 제사를 준비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마무리되고 향이 피어오르자 한옥 안에는 정갈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사상은 말순과 수진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들로 채워졌고 상 아래에는 은채가 정리한 작은 방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성구는 상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고집과 아침의 다짐이 뒤엉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진호는 아버지 옆에서 조심스레 허리를 숙여 그릇의 위치를 살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풍경이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는 다시금 아버지의 움직임을 살피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가족의 숨결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정말 모두가 상처 없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랐어요. 할아버지, 제사 시작하기 전에 괜찮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채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손에는 자신이 미리 접어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끝은 울렁거리지만 눈동자에는 굳은 결심이 비쳤습니다. 말순과 수지는 동시에 소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 손잡고 잠깐 기도하면 어떨까요? 조상님들도 우리가 화목한 거 좋아하실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진심이 담길수록 점점 맑아졌어요. 그녀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한 사람씩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구는 잠시 시선을 떨구고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손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래 잡자. 성구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시간을 돌아 나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은채의 손에 닿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뭉클한 울림이 일어났어요.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한 번도 아버지 손을 먼저 잡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지금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잘할게요. 진호가 손을 맞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해요. 그녀는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말순도 손녀와 아들의 손 위에 살며시 손을 포개며 속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조상님, 우리 식구 지켜주세요. 그녀의 입술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서로 맞닿고 마음을 열자 방 안의 공기도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묵직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경계선을 낮추고 대신 서로의 체온이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성구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가족의 따뜻함에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로 젖은 듯한 감정이 스며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함께 서 있는 가족의 모습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은채는 자신이 용기를 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할아버지가 웃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빌었어요. 향 냄새가 방 안을 채우면서도 이 순간에는 누군가의 외침이나 손짓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마음속 기도를 드리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성구는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믿었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자. 이 시간은 제사의 격식보다 더 소중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손을 놓지 않고 잠시 더 서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오랜 세월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모으고 있었어요. 눈물 대신 미소가 조금씩 번져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진심이 가족 내에 퍼졌습니다. 이날의 제사는 처음으로 조용하지만 따뜻한 위로로 기억될 거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난 뒤 한옥 안에는 따뜻한 국 냄새와 함께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성구는 제사상을 마당으로 옮기려던 손을 멈추고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결심하지 못했던 말들이 떠오르는 듯한 흔들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진호와 수진, 은채, 그리고 말순이 둘러앉은 자리에는 조심스럽지만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수진은 상을 간소하게 차려 가족 앞에 놓았습니다. 흰 쌀밥과 따뜻한 국,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담백하게 놓였어요. 모두가 방금 전까지 긴장되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모습을 살펴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성구는 목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내년부턴 제사도 밥 한 끼 정도만 하자. 대신 다 같이 웃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가 얼마나 깊이 생각한 말인지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가슴에 쌓였던 고집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것 같았죠. 진호는 아버지의 말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오래 기다린 변화의 말씀이었기에 마음속부터 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준비 다 도울게요. 그동안 못한 말 죄송합니다. 진호는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하며 속으로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오늘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소매를 걷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계속 오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희망과 안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아침 내내 긴장하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채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얼굴을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웃으니까 집이 밝아졌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말은 모두에게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신중하게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우리 가족 밥 먹고 새 마음으로 살자.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바람을 마침내 가족 앞에서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자 가족은 조심스럽게 밥 숟가락을 들었어요. 성구는 오랜만에 천천히 밥을 씹으며 가족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보다 따뜻한 웃음이 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자신도 용서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옆에서 손을 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채는 밥을 먹다가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 우리 같이 송편 빚어요. 그녀는 미리 다음 약속을 만들며 눈을 반짝였어요. 성구는 손녀의 제안을 듣고 나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채가 알려줘. 그의 대답은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성구는 포개진 젓가락을 바라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손을 올리는 대신 마음을 열기로, 그리고 가족에게 고집보다 사랑을 먼저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말수는 그의 곁에서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이제 우리도 웃으면서 늙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도했어요. 집안에는 자그마한 변화를 약속하는 온기가 흘렀어요. 제사라는 이름 아래 굳게 엉킨 매듭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네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새겨졌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가족을 비추었어요. 은은한 빛은 마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다짐이었어요. 조용하지만 큰 변화가 시작된 자리에서 가족은 웃으며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